갑자기 왜 대전으로 가보자고 앵커가 이야기했을까요? 최근에 국민의힘 간판으로 사실상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대구를 찍고 오늘은 대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전으로부터 광화문에 영상이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분석 멘트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서 한동훈 장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예.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대구 다녀오시면서 총선 출마설 확실시 된다는 얘기 나왔는데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고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대구를 방문했던 한동훈 장관. 지금 이 영상은 방금 막 도착을 했다고 해서요. 한동훈 장관이 대전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의 영상입니다. 아마 뉴스웰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한 장관의 대전 방문 영상은 처음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은 대전에 있는 한국어 능력평가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센터에 한동훈 장관이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대구 때와 비슷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고 한동훈 장관이 지지자들에게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함께 찍고 하면서 행사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꽃다발도 선물이 됐고요. 사인도 해줬고 셀카도 함께 찍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전 대전에서는요. 오늘 오후에는 한동훈 장관이 한국어 능력평가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에 카이스트로 또 이동을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방문하는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 오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자,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당연히 궁금한 대목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전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한동훈 장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총선 출마설에 계속 의뢰가 실리고 있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제가 그거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말씀드립니다. 여당에서도 출마 의견 좀 전달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말씀드리면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출마 여부를 두고 여러 조언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동훈 그동안에는 국무위원 장관이니까 그동안 방패만 들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공격에 방어만 해왔는데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될 경우에 방패가 아니라 이제 창을 들고 본격적으로 파이터 싸우게 될 것이다. 전투력이 더 세질 거예요. 어떻습니까? 김종혁 위원장님 오늘 발언을 봐도 그렇고 출마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당연히 출마할 거라고 당연히 보는데요. 출마. 네. 그게 지금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미 지난 봄부터 여러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은 이제 출마할 것이다. 총선이 다가오면. 왜냐하면 총선 때는 각 당에서 정말 모든 자원을 다 총동원하잖아요. 그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총선은 없거든요. 예. 어떤 총선도 다 불안하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스타들, 자원들 다 동원하는데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만큼 그런 스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래요. 그래서 총선에 네. 힘을 보태야 되고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국정의 혼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의 민주당이 해오는 연속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그다음에 장관들에 대한 해임안을 내는 그런 행태를 보면 국가 국정이 어떻게 될지 정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동훈 장관 당연히 차출해서 와달라고 요구할 것이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지방 방문 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을 방문을 하고 있고 며칠 후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구 찍고 대전 찍고 울산을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방문하고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하는 일정. 이달에만 3차례 지역 방문 일정에 한동훈 장관이 나서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의 지지자는 동훈여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훈여지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대한민국 지도에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 지방 방문을 어디에 했는지를 이렇게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 동훈 여지도에는 오늘 대전 일정과 이제 금요일 울산 방문 일정이 추가가 되겠네요. 박성민 최고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최근 행보, 총선 출마로 완전 기울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를 넘어서 1000%, 1000%를 넘어서 1000% 확신할 만큼 네.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굉장히 과거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잠깐만요. 1000%요? 네, 오호. 저는 최근에 굉장히 주목했던 건 평소에 한동훈 장관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대구에 내려갔을 때 원래 예매했던 기차표가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사진 요청을 하니까 사진 촬영을 한 3시간 동안 했다라고 합니다. 3시간.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예매해뒀던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분명히 짜뒀던 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기차표를 취소를 하고 3시간 동안 시민들과 사진 찍고 얘기 나누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누가 봐도 대선 때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행보이기도 하거든요. 어허. 평소에 국무위원 한동훈 장관으로서의 언행을 봤을 때는 만약에 평소에 장관으로서의 직책만 얘기했던 그런 특성에 비춰봤을 때는 아마 그런 취소를 하거나 일정을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 방문 목적 자체가 대구 시민과의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피해자 지원센터를 둘러보기 위해서 간 거였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일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보에 3시간여 이상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과의 스킨십에 적극적이라는 거죠. 네. 과거의 한동훈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 대전 아까 도착해 있는 그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보죠. 그러니까 대구도 그랬고요. 오늘 대전도 그렇고 이제 법무부 장관의 신분으로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사인 사진 촬영과 함께 선물도 한동훈 장관에게 많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박성민 최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대구 방문에서는 원래 저녁 7시 KTX 편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팬들이 많이 모여들자 좀 미룹시다 해서 기차표도 3시간 정도 지연해갖고 밤 10시 정도 돼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전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속속 영상들이 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우리 PD가 그렇지 않아도 영상 하나가 또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최근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보시죠. 검사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공직도 한 바퀴 쫙 돌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남발에 관해서 언론의 질문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시던데요. 국토균형발전이라고 답하시던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시험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를 인용할 것 같아요. 자,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굉장히 작심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퉁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초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산 샴푸 이야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죠. 조상규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김혜경 법카를 이제 명칭을 이재명 법카로 바꿔달라고 그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 아, 저하고 어제 유튜브를 같이 했는데. 아, 그랬군요. 예, 예. 아니 근데 그 뜻은 뭐냐? 김혜경 씨가 주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 법카 횡령의 주체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왜 인기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률 전문가고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전체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관들도 행보가 있을 것이고 일정이 있을 것인데 한동훈 장관의 행보와 일정만 이렇게 두각이 되는 이유는 사실 민주당의 강경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예. 다른 장관보다 더 스타로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계속적으로 이런 스타성을 가지고 지금 당이나 지금 정부 여당에 뭔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활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수는요, 전쟁이 있어야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어허. 근데 전쟁이 없는 곳에 가면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그다음에 뭐 강남, 서초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장관 장수의 그런 전투력을 오히려 죽이는 길이다. 예. 그렇다면 선대본부장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선대본부장. 예, 근데 장수가 전쟁은 잘하는데 정쟁은 잘할 수가 없어요. 내부를 또 이 추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또 우리 이준석 대표의 상상 속에는 뭐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비대위원회가 꾸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 또한 별로 합당치 않은 제안 같아서 예.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